통신원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서 미국 시민권자 여성이 사망한 이후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고요.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의 정부와 미네아폴리스 시 당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이번 사태가 미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30대 여성 사망 사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정리해야겠죠. 네. 지난 7일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주의 대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주도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이 있었는데 이 단속 현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러네이 니콜 굿 37살 백인 여성 세 아이 엄마가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조노선 로스에게 총을 맞아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당시 굿은 불법 이민 단속이 벌어지던 곳에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서게 되자 네. 막아서게 됐고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벗어나려 그러다가 총에 맞은 거죠. 이민세관 단속국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과격 폭도 한 명이 자신의 차량을 무기화해서 요원들을 차로 치려고 했다. 그래서 방어 사격을 가한 것이다. 요원 정당방위다. 이렇게 즉각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도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이 IC 요원, 그러니까 세관 단속국, 이민 단속국 요원을 폭력적이고 고의적으로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총을 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더 거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뭐 헛소리다 그런 중에서 헛소리다 하면서 아이스 요원,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이 시장은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이민 단속국은 떠나라.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도 해당 여성이 법 집행 요원의 조사 또는 활동에 표적이었던 어떤 징후도 없었다.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왜 죽었느냐 이제 이게 물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당방위냐 아니냐, 공권력 남용이냐, 법 집행 방해냐를 두고 양측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시 상황이 담긴 이제 동영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직접 이 총을 쏜 요원의 동영상도 있습니다. 아, 네. 그 동영상을 좀 보면은 피해 여성은 당시 동성 배우자 레베카 굿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차량이 단속 현장에 길을 막게 되고 단속 요원들이 접근하니까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네, 네. 이제 이 숨진 여성이 다가온 단속 요원들한테는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내용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단속이 다가오면서 차량과 번호판을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는 예. 운전석에 앉아있던 굿이 어이 친구 괜찮아. 내가 당신한테 화난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동승했던 배우자 레베카 굿은 차에 내려서 거리에서 갖고서 이 장면을 또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레베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속 요원들이 자기네 번호판을 찍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괜찮아. 우리는 매일 아침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 나중에 우리한테 와도 번호판 똑같은 번호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덤빌 거야? 자기를 잡아갈까 이런 뜻이죠. 왜 덤빌 거야? 두 차례 말하는 다음에 가서 그냥 점심이나 먹으러 가 형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빴겠죠. 이 단속 요원들. 그러니까 그때 단속 요원들이 다가오면서 욕설을 막 하는 거죠. 욕설을 하면서 다른 단속 요원이 차에서 내리면서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다른 영상에서 보면 그 요원들이 차문을 막 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그런 장면은 안 보이고 하여튼 욕설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몇 초 동안 이 사망한 굿이 차량을 뒤로 뺀 다음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벗어나려고 하니까는 그 방향에 그 단속 요원이 있었던 거죠. 그 차량이 그러니까 단속 요원이 차가 자기 쪽으로 오니까는 놀라면서 이제 이 카메라가 높이 하늘로 치솟는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
도로로 이제 미끄러지듯이 쭉 그냥 가버린 차에 맞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운전자가 맞았으니까. 이걸 보면 이제 굿 일행이 차를 돌려서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단속 요원 쪽으로 차가 진행되니까는 그 단속이 놀라갖고서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놓고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시민사회 쪽은 무슨 정당방위냐. 그 걔가 충분히 피했고 차가 이미 지나간 상황에서 왜 총을 쏜 게 무슨 정당방위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영상들 이렇게 보면은 이 굿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던 단속용 요수 쪽으로 차를 움직이긴 했으나 로스는 이를 한두 걸음 앞에 두고 피할 수가 있었고 또 차량이 자신을 지나갔는데도 이미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총을 3발이나 쐈습니다. 지금 이거 운전석 옆쪽에다가 총을 쏜 자국이 있으니까 옆에서 그 총을 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차가 안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바퀴가 보면은 이 요원들 반대 방향으로 차바퀴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요원은 충분하게 이미 피했고 차량 역시 이 요원을 쪽으로 뭐 돌진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현장상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수사국 FBI한테 이 수사를 맡기고서 주지방 기관들, 주검찰청이나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참여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네소타 쪽에서는 발끈해 갖고서 미네소타 검찰과 경찰도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겠다, 독재 수사를 해야겠다 하고 나서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수사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할 공방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네, 아무튼 이번 사건 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에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불만이 컸는데 이번에는 이 불법 이민과는 아무 상관없는 미국 시민권자 그것도 30대 여성 세 아이의 엄마 특히나 또 인종적인 문제를 거론하면 좀 뭐하는데 백인 여성이 총에 맞아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백인이 아닌 주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 굿이 사망한 곳이 미니애폴리스라는 것이 더 상징적입니다. 미니애폴리스는 트럼프 집권 일기 때인 지난 2020년 5월 이곳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경찰한테 체포 과정에서 목이 졸려 갖고서 고통스럽게 숨이 막혀 죽는 장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큰 항의 시위가 폭발됐었죠. 그때 나왔던 항의 시가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래서 이 운동이 전 세계로 미국 전역으로 펼쳐서 아주 상당히 미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굿이 숨진 곳도 미니애폴리스고 또 한 그 장소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되느냐 오히려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보면 더 그런 폭발 가능성이 큰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자, 미니애폴리스가 그 미국 정치에서도 아주 민감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는 상당히 큰 대도시입니다. 미국의 중부에 있는 도시 주고는 상당히 큰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부라는 데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고 공화당을 많이 지지하고 이번에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 지역인데 근데 대도시 지역은 또 보통 민주당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부에 있는 미니애폴리스라는 대도시는 트럼프를 지지한 보수적인 세력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세력이 이제 충돌하는 곳이 바로 미니애폴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미네소타와 미니애폴리스가 상당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2024년 대선 때 트럼프는 이곳에서 약 46%를 득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51%를 득표해서 민주당이 이긴 곳입니다. 트럼프가 졌고 그런데 하여튼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선 때보다는 그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때는 7%포인트로 졌었는데 이번엔 4%포인트로 진 거죠. 그래서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우리도 미네소타를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미네소타는 미국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론의 풍향해 같은 곳이라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상당히 신경을 쓰는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또 지난 대선 때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리기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아주 이 사람 말라 재밌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이번에 미니애폴리스 이민 단속을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기 소말리아 이민 공동체가 아주 사기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구술 삼은케 한 이민 단속도 최대 규모고 스스로 아이스 쪽도 최대 규모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 외에도 인신매매와 미리국 등을 담당한 국토안보 수사국, 세관국 국경보호국 요원과 특수 전술 부대까지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곳곳에서 차량을 세우고 불신 검문을 하고 네, 그러니까 굳이 사망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요. 네. 그러네요. 그 미니애폴리스의 소말리아 이민자 사회에 대한 단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아주 새로 대통령 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소말리아는 알다시피 내전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세계로 많이 나왔고 그중 일부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네. 미네소타에 이상하게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삽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에 한 11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8만 5천 명이 대도시인 이 미니애폴리스에 몰려 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소말리아 이민 근처 사회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작년 11월에 소말리아 이민자들에게 부여되는 임시보호 신분 TPS라고 하는데요. 이걸 즉각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다시 소말리아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체류 자격을 취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12월 국무회의에서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쓰레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은 미국은 나쁜 길을 갈 것이다 하고 좀 대통령답지 않은 말을 갖다 물론 네. 트럼프가 대통령답지 않은 말을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 네. 했습니다. 단어를 좀 네. 네. 특히 이제 초점을 잡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소말리아 이민자 사회에서 미국이 제공한 복지급여를 사기를 쳤고 돈을 횡령하고 있다. 실제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격하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이렇게 돈이 국가 세금이 남용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월즈 주지사가 삼선 출마를 공언했다가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도중에 얼마 전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말리아 출신의 하원 의원인 진보적인 일한 오마르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이 트럼프 공격에 항상 앞장선 의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 일한 오마르를 상대로 해서 미국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그녀를 추방시켜 버려야 된다고 계속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시작된 항의 시위가 지금 미국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시삼하고 나서 또 공교롭게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또 단속인이 총을 쏴서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포틀랜드 역시도 미니애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이민 단속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전역에서 아이스 아웃 포 굿이라고 하는 명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말 그대로만 보면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즉 구슬위에서 아이스 이민 세관 단속국 물러나라, 그렇죠. 꺼져버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민 세관 단속국은 영원히 꺼져버려라. 그렇죠. 그러니까 포굿이라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써갖고서 전국적인 주말에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트럼프를 반대했던 지난해 노킹스,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노킹스를 주재했던 인디비저블이나 전민 노동자 조직 네트워크 등이 주축이 되고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 1,000건 정도의 시위가 벌렸다고 합니다. 네. 또 사건 발생지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아주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시위가 과격해져서 폭력 과격 시위도 되고 30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혼란하게 되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에 말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혼란에 또 다른 혼란을 맞서지 말자, 비밀 주지 말자 이렇게 좀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는 20일 미국 전역에서 프리 아메리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BLM 네. 흑인 목숨 중요하다, 노킹스 이런 시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시위와 이번 시위가 다른 결과를 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블랙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정적인 시위가 있어서 굉장히 파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역작용도 있었습니다. 즉 뭐냐 그러면 보수적인 백인 사회에서 오히려 공포감과 경계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트럼프 지지로 또 똘똘 뭉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노킹스 시위는 작년에 거국지 열리긴 했지만 이거 자체가 트럼프 정부에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경종 올릴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 시기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겠죠. 근데 상황이 약간 좀 트럼프와 공화당 중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지만은 이민과 아무 상관없던 그렇죠. 새아이의 30대 백인 여성이 네.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무리한 공권력으로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갖고서 또 조사를 빨리 인정해버렸으면 끝날 수 있는 네, 문제인데 네. 조사하겠다 일방 조사를 하게 되면 더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 우리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죠. 의원들이 이탈이 심합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를 더 이상 분석해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가설해서 결의를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진상을 놓고서 계속 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한테는 호재가 아니 오히려 너무 늪에 빠질 불리하죠. 수 있다고, 예, 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죠. 그리고 시기가 격화되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이런 네.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또 강하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당방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 더 밀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또 그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지금도 계속 맞불을 놓으면서 단속 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계속 공방도 과열되고 그렇다고 또 트럼프 여기 빠질 수도 없는 거고 약간 이제 진퇴양난 같은 상황에 빠지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중간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푸시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어떤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다시 불붙은 이 트럼프 반대 시위 미국 전역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에 또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음 주에 미국 미국 전역에서 프리 아메리카 워크아웃이라는 네. 대지적인 시간입니다. 아마 약간 좀 변곡점이지 않겠나. 이 시기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